사회복지 자원봉사의 트렌드 1. 스마트워크. 이번 시간에 배울 학습 내용은 1. 스마트워크에 대한 이해. 2. 구글 기반의 스마트워크 도구. 3. 실천 사례입니다. 오늘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스마트워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구글 기반의 스마트워크 도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워크 도구의 간단한 실천 사례에 대해 학습할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이제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스마트워크에 대한 이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는 코로나와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에 맞춰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빠르고 유연한 업무 방식, 스마트워크의 도입이 필요한데요. 빠르게 급변하는 세상에 맞춰 어떻게 하면 스마트워크로 우리가 실천하고자 하는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것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특히 비대면이 일상이 되면서 다양한 온라인 도구의 활용이 많아졌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앞으로 5년 혹은 10년 동안 겪어야 할 기술의 변화를 하루아침에 겪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이미 준비되어 있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되었지만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 특히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만나는 우리의 이웃들은 이런 급격한 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언택트 시대에는 그동안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했던 방법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언택트 시대 이전에 우리가 추구해왔던 본질, 가치가 언택트 시대 이후에 변했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근본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즉, 사회복지의 실천은 근본적으로 사람 중심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언택트 시대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뒷받침할 만한 다양한 온라인 기술, 그리고 여러 가지 변화를 함께 융복합하고 연대하는 능력이 조금 더 필요해진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원봉사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봉사의 전반적인 관리와 업무는 결국 가치와 가치를 연결하는 것인데요. 그동안 사람 간의 만남을 통해 가치의 연결이 이루어졌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직접 대면하지 않더라도 궁극적으로 사람 간의 가치를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도구가 바로 스마트워크인 것입니다. 이 도구는 가치와 가치를 연결하는 일을 새롭게 도래한 언택트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바로 고민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스마트워크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워크란 무엇일까요? 이전의 스마트워크는 업무 시간, 장소, 방법의 자율성, 이 세 가지를 토대로 업무 효율의 극대화를 이루고 이때 생긴 여유 시간과 가치를 통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워라밸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가장 어울리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말이 있는 삶, 저녁이 있는 삶,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면서 오히려 조직 차원에서도 효율적이고 성과도 높은 그런 방법입니다. 좀 더 상황에 맞게 설명을 해볼까요? 개인마다 가진 역량과 수행하는 업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스스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업무 환경을 가능하게 해주는 스마트워크는 우리에게 자율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역량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워크를 사회복지 조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 조직에 스마트워크를 적용하려면 내부의 성과를 위한 도구뿐만이 아니라
외부와 소통하는 방법으로도 사용 가능해야 합니다. 이 점에 있어 과거의 전통적인 조직에서는 스마트워크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택근무에 대해 전통적인 조직에서는 과연 업무 성과가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직원이 집에서 일을 할 때 과연 일 잘할까? 일을 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당연히 있었고요. 직원의 입장에서는 장소에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설마 나한테 휴가지에서도 일을 하라고 할까? 하면서 불안해했었습니다. 이런 부정적 인식 때문에 재택근무를 섣불리 시도할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코로나19의 확산은 재택근무에 대한 우려와 불신을 종식시켰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실시한 이 재택근무가 더 높은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근무하는 직원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런 현상은 비단 기업뿐만 아니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구글 G 스위트,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적용하고 있던 기관 혹은 센터에서는 즉시 유연근무, 재택근무, 파견근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스마트워크 시스템 안에 있는 화상회의 기능을 활용해서 바로바로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워크를 어떻게 적용해야 성공적으로 자원봉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성공적인 스마트워크를 위해서는 먼저 디지털 역량, 리모트 워크, 스마트 오피스, 애자일 조직, 새로운 리더십 이렇게 5가지 요소를 크게 말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스마트워크를 위한 첫 번째 요소인 디지털 역량은 다양한 온라인 소통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입니다. 시대에 따라 디지털 역량 기준이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이렇게 높아진 디지털 역량을 자원봉사 대상자가 따라가기에는 많이 버겁습니다. 그러므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우리가 먼저 그 디지털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정보를 알아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카톡 많이 쓰시죠? 카카오톡에서 단체 채팅방 만드는 것도 사실 디지털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가진 자료를 클라우드에 공유하고 실시간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협업할 수도 있고요. 온라인상에서 화상으로 만나 대화할 수도 있고 또 내 작업의 결과물을 온라인상에 최적화된 그런 매체로 전달하고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자원봉사 현장에는 가치와 가치를 연결하는데요. 이때 바로 디지털 역량, 즉 온라인 소통 기술과 도구를 잘 쓸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것, 또 그 봉사자들이 봉사할 곳을 찾는 것 등 이런 것들을 온라인으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는데요.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도구들을 활용해서 온라인으로 함께 소통하고 연결하는 능력이 바로 앞으로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공적인 스마트워크를 위한 두 번째 요소인 리모트 워크는 원격 근무라고도 하는데요. 리모트 워크는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고 또 모든 기본적인 업무 처리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진다는 그 2가지 기본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기관에서 리모트 워크를 해야 하는 이유는 사실 기업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리모트 워크를 하는 이유는요, 이제는 시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으로 나가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조금 더 가까이 그리고 개별적으로 만나기 위함입니다. 비영리 조직에서 리모트 워크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가 바로 구글 스마트워크 도구입니다. 활용하는데 어렵지 않고요. 쉽게 적용할 수 있어서 이미 많은 기관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스마트워크를 위한 세 번째 요소는 스마트 오피스입니다. 최근 들어서 사무실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거나 사용 용도를 바꾸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예를 들어 사무실 공간을 구분해서 여러 개로 나누고 또 각자의 방으로 나눠서 일을 하거나 휴게 공간, 회의 공간을 따로따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스마트워크를 위한 네 번째 요소는 애자일 조직입니다.
기존의 조직은 먼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계획을 세웠는데요. 대체로 최종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결정하는 상단의 관리자 조직과 그 결정된 목표를 구현하고 실행하는 실행 조직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빠르고 유연하게 변화하는 이 환경에 적합한 방법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애자일 경영 방식입니다. 여기서 애자일은 민첩하다라는 뜻인데요. 애자일 경영 방식은 빠르고 유연하게 상황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은 주변의 반응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최소한으로 대응하고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지 현장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초에 세운 코로나 대응 계획을 앞으로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계속해서 상황은 변하고 있고요. 그 상황에 맞춰 계획도 수정해야 합니다. 이처럼 앞으로 다가올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또 대응하기 위해서 그 성공적인 스마트워크를 위해서 유연한 의사결정 수행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공적인 스마트워크를 위한 5번째 요소는 새로운 리더십입니다. 이제 새롭게 디지털 역량을 갖추고 원격 근무인 리모트 워크, 그리고 다양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에서 업무를 보면서 빠르게 조직이 운영되려면 사실 이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겠죠. 기존의 많은 기업과 기관이 리더 중심으로 일해왔습니다. 리더의 생각이 전체 조직의 운영과 사업 방향, 굉장히 세세한 업무의 방법까지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과 업무 처리 방식 등 결국 그런 것들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리더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요. 이럴 경우에 의사결정 시간이 느려지기 때문에 돌발 상황, 요즘처럼 빠르게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리더 중심의 운영 방식에서 이제는 조직원 개개인이 스스로 목적을 바라보고 움직일 수 있도록 자율과 신뢰를 제공하는 협업 촉진형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이제까지는 단순히 워라밸을 얻기 위한 스마트워크였다면 앞으로의 스마트워크는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가장 적합한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바로 뉴 노멀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성공적인 스마트워크를 위한 5가지 요소, 디지털 역량, 리모트 워크, 스마트 오피스, 애자일 조직, 새로운 리더십 등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하고 가져야 할 능력으로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될 것입니다. 2. 구글 기반의 스마트워크 도구. 이번에는 구글 기반의 스마트워크 도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비영리 조직에서 리모트 워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는 바로 구글 스마트워크라고 앞에서 언급했었습니다. 또한 구글 스마트워크 도구는 모든 것이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도구를 쓰기 위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할 필요도 없고요.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인터넷 브라우저만 있다면 문서의 작성, 공유, 온라인 회의까지 다양한 업무를 바로바로 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구글 문서 도구의 특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동시 작업과 공유. 두 번째, 자동 저장과 무한 복원. 세 번째, 무제한 용량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문서 도구의 특징 첫 번째는 동시 작업 그리고 공유입니다. 구글 문서 도구는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처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오피스 문서를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프로그램의 설치 없이 쉽게 열 수 있고 인터넷에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접근이 매우 쉽습니다. 또 문서마다 고유한 인터넷 주소가 부여되기 때문에 공유도 할 수 있고 협업도 가능한데요. 즉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등의 작업을 여러 명이 동시에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메일로 여러 번 주고받으면서 수정하던 그런 번거로운 작업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리모트 워크에 바로 최적화된 도구라고 할 수 있겠죠.
구글 문서 도구의 특징 두 번째는 자동 저장과 무한 복원입니다. 구글 문서는 저장 버튼을 별도로 누르지 않더라도 즉시 자동으로 저장되는데요. 또한 실수로 문서를 잘못 수정했거나 삭제했더라도 언제든지 원하는 시점으로 복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복원할 수 있고 여러 명이 동시에 작업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무제한 용량입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일반 파일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과 구글 드라이브라는 구글 문서 파일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 문서 도구에서 만든 모든 문서에는 용량 제한이 없고요. 언제든지 사용하고 무제한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글 사진이라는 앱을 이용하면 또 구글 포토라고도 하는데요. 사진과 동영상도 용량 걱정하지 않고 무제한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해서 내 PC와 노트북,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자료를 동기화하면 시간, 장소, 기기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구글 드라이브 속에 있는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3. 실천 사례. 이번에는 구글 문서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스프레드시트인데요.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엑셀 프로그램입니다. 실시간으로 협업할 수 있고 인터넷 주소만 있으면 누구나 동시에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 간의 협업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나들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분들과도 함께 일정도 공유하고 내용을 실시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출석부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구글 포토입니다. 구글 포토는 사진과 동영상을 고화질로 무제한 저장할 수 있는 놀라운 공간입니다. 또한 원하는 사진 앨범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과 쉽게 고화질로 공유할 수 있고요. 그것을 공유받은 사람도 자신의 사진을 함께 업로드해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도움으로 인물별로 사진을 정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특정 자원봉사자에게 그분의 활동 영상을 즉석에서 바로 만들어 드릴 수도 있고요. 그렇게 만든 영상을 함께 공유하고 또 봉사자께 선물해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서로에게 굉장히 즐겁고 보람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글 지도입니다. 구글 지도는 내가 원하는 장소를 지도상에 표시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도시락 배달 많이 하시죠.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모이기 어려워서 직접 가정으로 방문할 일이 많아졌는데요. 그렇게 도시락을 배달하거나 또 여러 가지 물품을 정기적으로 전달할 때 어디에 전달하면 좋을지 구글 지도에 표시하면 우리 직원들도 편리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도와주시는 자원봉사자분들께도 굉장히 편리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구글 설문지입니다. 구글 설문지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하거나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프로그램이 끝나면 만족도 조사를 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요. 통계도 자동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도 사용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구글 미트입니다. 구글 미트는 온라인 화상회의 도구인데요.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고 구글 계정만 있으면 누구나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유튜브입니다. 요즘에 많은 기관에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에게 갑자기 유튜브 영상을 촬영해라 혹은 멋지게 편집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감을 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와 소통하기에 가장 편리한 도구가 유튜브라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죠. 그래서 처음엔 좀 힘들지만 장기적으로
이러한 역량을 피울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기관 차원에서 예산, 장비, 시간을 투입해서 차근차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높은 완성도보다 간단한 소통을 위한 도구로 시작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에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된다면 스마트워크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약 70%가량은 예전에 일하던 업무 방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업무 방식은 코로나19 초기에는 사실 전염병 확산에 대한 그런 충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시한 경우가 많죠. 이런 방식은 초기 코로나 시절에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었고 또 호감도 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계속 지나감에 따라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 현장의 경우에 비접촉 방식이 최선의 대안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전 방식으로 최대한 직접 사람과 만나야 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복지는 외부 소통과 내부 소통을 해야 하는 그런 분야지요. 외부 소통은 코로나 상황이 종식이 된다면 아마 다시 접촉을 기반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부 소통은 스마트워크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변화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발전한 환경에는 그에 맞는 새로운 방식의 업무 방법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워크 한번 경험해보세요. 지금까지 사회복지 자원봉사의 트렌드 1. 스마트워크에 대해 학습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